스르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K리그는 한창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대회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 리그가 그렇겠죠. 특히 챔피언스 리그의 포맷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딱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종전의 챔피언스 리그는 그럼 어땠을까요?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종전에는 월드컵처럼 32개 팀이 4개의 팀 8개 조로 나뉘어서 홈과 원정 경기를 팀당 6경기를 치러서 1, 2위 팀이 16강에 진출하고 3위 팀은 유로파 리그에 합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 리그의 상위권 팀들이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본이 집중이 되고 특히 리그에서 붙지 못할 팀들이 이 대회에서는 붙을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팬들의 주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분데스리가의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에서는 못 만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만날 수 있죠. 조별리그에서 팀당 6경기를 치른 후 16강부터는 홈, 원정, 토너먼트로 4강까지 6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판으로 지정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결승전을 한 경기 치르고 나면 유럽 축구의 챔피언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조별 예선부터 결승까지 경기를 치른다면 1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2020년 대회까지는 32개 팀 체제로 열리다가 2021년부터 40개 팀 출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0개 팀 10개 조로 나뉘는데 유럽처럼 1, 2위 팀이 조별 라운드를 통과하여 20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개 조의 1위 팀이 16강에 직행하고 나머지 6팀은 각 조의 2위 팀 중 성적 상위 6팀이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지역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호주가 껴있는 이스트 사이드와 중동과 서아시아 팀이 속해 있는 웨스트 사이드로 나뉘어서 조별 라운드부터 토너먼트 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대륙이 큰 아시아에서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서 팀들에게 이득을 주겠다는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상은 초반에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동아시아 팀들의 강세가 두드러지자 중동 팀들을 적어도 한 팀은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지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들테면 호날두가 속해 있는 사우디의 알 나스르와 K리그의 울산 현대는 결승에 가지 못한다면 만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K리그와 같은 춘추제 방식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유럽과 똑같은 방식의 추춘제로 바뀌어서 가을에 대회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종전에는 16강전을 4개 팀 4개 조로 나뉘어서 6경기를 추가로 치렀던 시스템에서 선수 혹사를 이유로 현재 방식으로 바뀐 것이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16개 팀 출전이었고 이후에 32개 팀 출전으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한때는 16강전도 단판이었습니다. 유럽은 리그 성적을 토대로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배정하는데 반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리그 성적과 FA컵 우승팀에게 배정된다 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의 하복격을 담당하는 대회인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수준별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데 반해 아시아는 철저하게 아시아 하위권이 출전하는 대회와 아시아 상위권이 출전하는 대회를 갈라놓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대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 팀이 확대됩니다.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4개 팀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4개 팀씩 조편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방식이 바뀝니다. 9개 팀이 4개 포트로 나뉩니다. 조가 아니라 포트로 나뉩니다. 일종의 티어로 팀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뉜 포트에서 2개 팀씩 8개 팀을 뽑아 상대하게 됩니다. 만약에 1포트 A팀이면 각 포트에서 2팀을 상대하는 룰인 거죠. 그리고 순위를 산정하는 방식도 조에 따른 방식이 아닙니다. 8경기를 추첨으로 치르는 룰이기 때문에 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동안 상대는 매 순간 달라지며 4경기의 홈경기와 4경기의 원정 경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위부터 36위의 성적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1위부터 6위까지가 16강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8위까지 16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나머지 9위부터 24위가 16강을 위한 노가웃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한 나머지 8개 팀이 16강을 이루게 되고 대진 추첨을 하고 기존 8강 추첨과 달리 이 대진으로 결승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탈락팀 중 상위팀이 유로파 리그로 내려가던 시스템은 사라집니다. 유로파 리그 역시 챔피언스 리그와 비슷한 포맷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챔피언스 리그 팀을 받아줄 여력도 없기도 하고요. 단순히 대회가 시스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경기 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조별 라운드가 6경기였던 것에 반해 8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16강 직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기 수가 결승까지 15경기가 되고 토너먼트 결정전까지 12월에 끝나야 하니까 진출팀의 스트레스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서 노가웃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수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크게 바뀝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 대회가 분리됩니다. 각국 리그의 상위권 팀들이 출전하는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와 그 팀 바로 아래 팀이 출전하는 챔피언스 리그
2로 나뉘게 됩니다. 출전팀 수도 달라집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는 24개 팀이 출전을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는 32개 팀이 출전을 합니다. K리그는 성적 상위 1, 2위 팀과 FA컵 우승팀이 출전을 합니다. 이 중 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은 본선에 직행을 하고 성적 2위 팀은 플레이오프로 직행합니다. 3위가 출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존재하냐? 예, 존재합니다. K리그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울산이 1위로 엘리트에 직행을 했고 포항이 2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했는데 포항이 FA컵을 우승하면서 엘리트로 직행을 하게 되었고 이 티켓이 한 장씩 밀리게 되면서 3위 광주가 플레이오프 행을 확정지었고 4위 전북이 원래는 아무 대항전도 나갈 수 없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트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종전과 같이 이스트 사이드와 웨스트 사이드로 12개 팀이 나뉩니다. 그리고 유럽처럼 8개 팀을 추첨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각 사이드에 8개 팀이 16강에 올라가고 16강 토너먼트는 홈 앤드 어웨이로 치러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럽과 달라지는 점은 8강전부터 중립지역에서 단판으로 우승을 가리게 됩니다. 일종의 단기 토너먼트 대회처럼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8강부터는 대진이 무조건 서아시아 대 동아시아로 겨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리그 스테이지와 16강전 10경기가 지나면 나머지 3경기는 단판, 유럽과 비교해서는 경기 수가 확실히 적어집니다.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대회를 오래 치러야지 돈을 많이 버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달리 아시아는 기존 대회 흥행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았으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택하면서 각국이 각자 자기의 홈에서 누리는 시간을 늘리고 우승을 차지하는 시간은 최단 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는 기존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방식의 토너먼트로 열리게 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챔피언스 리그의 챔피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파 클럽 월드컵이 4년마다 개최로 바뀌면서 매해 월드 챔피언을 정하던 클럽 월드컵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원래는 각 대륙의 팀과 그 개최국이 토너먼트에 이뤄서 그 해 세계 챔피언 팀을 가르는 클럽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파가 클럽 월드컵을 월드컵처럼 4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해마다 결정되는 일종의 챔피언 결정전은 어떻게 될까 싶었죠. 명칭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가 가져가지만 대회 자체는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회 명칭은 피파 인터컨티넨탈 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포맷이 바뀝니다. 기존 대회는 1라운드부터 결승까지 한 지역에서 단판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회에서는 유럽 챔피언이 4강부터 참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결승전 한쪽을 먼저 맞고 나머지 팀들이 도전권을 얻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를테면 아시아 챔피언이 오사니아 챔피언을 1라운드에서 홈으로 불러들여 단판을 치른다면 2라운드에서 아프리카 챔피언과 단판으로 또 경기를 치릅니다. 이 순서는 매년 순서를 바꿔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아시아가 2라운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대쪽 사이드는 남미 챔피언과 북중미 챔피언이 단판을 치러서 승자를 가립니다. 그렇게 두 팀이 가려져야 결승전이 치러지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결승에서 유럽팀을 상대할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거기서 이겨야 유럽팀을 상대할 파이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아시아 입장으로 시작을 한다면 오세아니아 챔피언을 깨고 아프리카 챔피언을 깬 후 북중미 남미 챔피언의 승자와 겨룬 다음에 결승에 가서 유럽팀을 상대하는 총 경기수 3경기를 이겨야 우승에 도달하는 포맷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주어지던 개최국 티켓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고 일종의 이벤트 매치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한 피파 클럽 월드컵 진출권 같은 것도 없겠죠. UEFA 챔피언스 리그에 한국인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올해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뛰게 된 한국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먼저 김민재 선수입니다. 작년 바이에른 뮌헨에서 부침을 좀 겪었던 김민재 선수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신인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적극 기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시즌에서 주전으로 기용되었고 포칼컵까지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회를 좀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챔피언스 리그까지 다시 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 시절 유로파 리그에서 뛰어봤고 나폴리에서부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작년에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에 뛰게 됩니다. 발렌시아에서 뛰던 시절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를 하면서 한국 선수 최연소 챔피언스 리그 데뷔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발렌시아에서의 부진과 마요르카 이적으로 인해서 잠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챔피언스 리그와 그리고 팀 자본상으로나 선수단 수준으로나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팀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작년 시즌 김민재, 미넨과 이강인의 파리가 4강에 진출하면서 잠시간 한국 선수 간의 매치를 생각했지만 미넨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고 파리가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두 선수 모두 여정이 4강에서 끝나고 말았죠. 작은 정우영 선수도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바이에른 미넨 2군 시절 1군에 콜업되어 챔피언스 리그를 뛰어본 적은 있지만 정식 1군으로서는 아마 처음 겪는 챔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돌풍의 팀이자 무패로 분데스리가를 거머쥔 레버쿠젠에 가려져서 그렇지 미넨이 3위였고 정우영 선수가 뛰는 슈투트가르트가 2위였을 정도로 이 팀도 만만치 않은 돌풍이었습니다. 작년 시즌 득점 기록으로 보나 출전 기록으로 보나 엄밀히 말해서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은 틀림없었지만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 그리고 아시안컵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팀을 비우는 시간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우영 선수가 경쟁자의 부재 시에 찬스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현 소속팀의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유스 시절부터 지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을 나름 투자해서 영입한 자원이라는 점과 10번이라는 등번호까지 줬기 때문에 적어도 기회도 받고 챔피언스 리그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재적 후보군도 있긴 한데 신기하게도 한 팀에 2명씩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시드팀으로 두 팀이 속해 있는데 츠르베나 즈베즈다와 미트윌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이들 중 상위권 팀으로 플레이오프에 먼저 직행하여 2경기만 이기면 본선 직행이고 이 팀에 황인범과 얼마 전 이적한 서령우가 뛰고 있습니다. 미트윌란은 2차 예선부터 참가해서 안도라의 유이 산타콜로마를 이기고 3차 예선에서는 그리스의 PAOK를 꺾고 플레이오프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기기만 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경기에서 같은 상대가 같은 2차 예선 출신 팀이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트윌란에서는 현재 조규성이 무릎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재활조차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고 이한범의 경우는 입지 때문에 한때 K리그 복귀설이 나올 정도로 복귀를 생각했던 상황이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는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 한국 선수들이 있는 만큼 한국인 선수가 비기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스르벤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이었습니다. 유럽 선수들은 엄청 힘들겠는데? 유럽 경기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최대 17경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또 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바르셀로나 같은 뭐 뒷팀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38경기를 치르고 거기에 뭐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서 한 40경기 넘을 거 아니야. 그럼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치면 한 해 60경기 정도로 뛰게 되는 거지. 한 해 60경기 정도로 뛰게 되는데 과연 이게 선수들한테 괜찮은 상황일까?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더 골치 아픈 게 프리미어 리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빅리그라고 부르는 분데스리가 뭐 이탈리아 세리에 A 그리고 스페인의 라리가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근데 이들 중에 프리미어 리그가 아직 리그컵이 있어. 그 리그컵이 그 협회컵 우리가 FA컵이라고 부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코리아컵이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코파델레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코파 이탈리아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포칼컵인데 이 협회컵 말고 이 리그 주최 측으로 하는 리그컵이 있다라는 게 리그 프로리그 연맹에서 만든 리그컵이 추가가 되니까 어느 타이틀도 별로 놓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에도 뭔가 유럽 진출권 티켓이 있을 거고 딱 그런 상황에서 그 티켓 뭐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면 잉글랜드는 내부적으로도 이미 50경기가 넘는 상황에 이렇게 하면 이제 70경기, 80경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FA컵 같은 경우에도 64강부터 일부 리그 팀들이 합류를 하면 64, 32, 16, 8, 4 결승 그 벌써 6경기잖아. 리그컵도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32강까지 합친다고 해도 7경기 추가되면은 그러니까 70경기 넘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돈 없는 팀은 이제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돼버린 거지. 이게 모르겠어. 다양한 경기로 인한 볼거리는 많아졌는데 이게 단적인 예로 챔피언스 리그가 16강 토너먼트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32강 조별 예선을 하고 거기서 상위팀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16강에서 조별 예선을 또 했어. 그리고 8강에 가서야 토너먼트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왜 안 그랬냐면 2002년부터 2003년에 선수들이 경기 중에 죽는 사고가 몇 번 있었어. 한 2번 정도 있었어. 가장 그 유명한 게 2003년 원래 컨페더레이션스 컵이라는 이제 8개 국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작은 그런 국제 경기가 피파 공인 국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카메룬의 비비앙페라는 선수가 심장마비로 죽어. 그리고 그거 말고도 2004년, 2005년 이런 심장마비로 죽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 이 선수들에 대한 경기 수를 좀 줄여줘야 된다는 여론이 나와서 지금 현행으로 16강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근데 오히려 지금은 역행해서 다시 경기 수가 늘어났잖아.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선수들은 더 강해졌긴 했지만 나는 그 무시 못한다고 봐. 요새 K리그 보면 선수들이 전반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니폼 푹 젖어. 그 정도로 되게 혹석이거든. 혹석이 우리나라에서 왜 토트넘 애들 들어와서 막 게임 뛰는데 막 엄청 막 그냥 유니폼 젖고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 소속팀에서도 그런 혹사를 견뎌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기 수가 많아지는 게 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선수들을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 근데 그 관중들한테는 재밌지 않아? 최고지. 왜냐면 그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랑 UEFA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했냐면 강팀들끼리는 시드 그 전에 종전 방식은 시드라는 게 있잖아. 왜 포트 1번 시드, 2번 시드 그러면 같은 시드끼리 붙을 일이 없잖아. 근데 지금 방식은 같은 시드끼리 붙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매 경기가 같은 상대를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로 들어가면 한 경기에 이 세 팀만 2번 만나는 건데 지금은 만나는 8팀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구단도 그렇고 UEFA도 그렇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지.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근데 이게 안 맞는 시스템이긴 해. 축구에는 사실은 이게 e스포츠나 체스에서 진짜 많이 쓰는 시스템이거든. 체스가 계속 상대를 바꿔가면서 붙어갖고 거기서 점수를 따진 다음에 거기서 1등을 가리면 돼. 1등 토너먼트를 해서 거기서 우승자를 가린다 하더라고. 이게 스위스 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 리그 시스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판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승점을 쌓는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되면 강팀이라도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나올 거고 약팀은 더 소극적으로 펼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매치업에 대한 기대는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매치 자체가 풍성해질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